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C샵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14주 차니까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어요. 특히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니까 C샵으로 윈도우 폼하고 WPF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었죠. 지금까지 한 거를 살펴보니까 약 23개를 센서 모니터링 한 거가 23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23개의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 중에 한 반은 폼으로 했었고, 반은 WPF로 했었습니다. 물론 이거 하기 전에 기초적인 공부를 C샵의 기초 문법을 C 뿔뿔로도 해보고 C 샵으로도 15개 문제를 해봤었죠.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 그 15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은 C샵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센서 모니터링 할 때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센서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센서 데이터 클래스의 객체들을 리스트에 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 그 다음에 꺾기 괄호하고 센서 데이터 이런 걸 썼었는데 소스 한번 잠깐 보면 어디냐면 요거죠. 그렇죠? 리스트 센서 데이터, 마이 데이터는 new 리스트 센서 데이터 이렇게 쓴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었냐면 나는 리스트를 쓸 거야. 그런데 리스트는 요 안에 쓰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저장하는 데이터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int라고 쓰면 정수의 리스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센서 데이터라고 쓰면 센서 데이터 객체의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고,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my 데이터 변수명이 되는 거고, new 데이터 타입 괄호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my 데이터라는 객체가 생성이 됐는데 이 my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리스트이고 그 리스트 안에 저장되는 것들은 센서 데이터라는 객체가 저장이 되는 리스트야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침 이번 학기에 자료 구조하고 이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같이 배우고 있죠. 이제 자료 구조 배우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자료 구조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 Q 스택, Q 링크드 리스트, 더블 링크드 리스트, 뭐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이 전부 C샵에는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현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이 제너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네릭이라는 말을 우리 그 공부 안 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제네릭이라는 거 파트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네릭. 우리말로는 일반화 프로그램이고요. 영어로는 제네릭 이렇게 씁니다. 써볼게요. 제네릭. 자, 그래서 일반화 프로그래밍 그러면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고 씁니다. 제네릭 프로그래밍. 자, 이게 이제 제너릭이에요. 그래서 요 제너릭 프로그램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먼저 교과서에 보면 이게 이제 93장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좀 고급편에 나와 있는데 이 제너릭 부분을 이제 93장에 있는 내용서부터 세 챕터만 골라가지고 나랑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93장 내용입니다. 일반화 메소드. 자, 메소드 함수죠. 함수를 제너릭하게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배열에 정수 배열도 있고
더블 배열도 있고 스트링 배열도 있어요. 그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는 함수 메소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메소드의 중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론 메소드 중복을 사용하기도 전에 예를 들면 print int array, print double array, print string array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세 개를 써줘도 되죠. 근데 어차피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쓰지 않고 메소드 중복을 사용하면 print array, 배열의 내용을 출력해줘 라는 함수 이름은 똑같이 쓰고 그 안에 있는 매개 변수의 타입만 다르게 써줘서 세 개를 만들면 내가 print array를 부를 때 여기에 호출하는 매개 변수 값이 정수 배열이냐 더블 배열이냐 문자 배열이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셋 중에 하나를 찾아와서 실행을 해줘요. 그게 이제 메소드 중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 중복은 함수 이름은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을 하고 그 대신 여기에 쓰는 매개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함수를 실행한다. 그게 이제 메소드 중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소드 중복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일반화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네릭 메소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oid print array t 그리고 t형 배열 a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꺾기 괄호 안에 t라고 쓴 것은 타입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t라고 보통 써요. 꼭 t라고 안 써도 되는데 뭐 a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니면 뭐 tt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런데 보통은 t라고 써요. 왜냐하면 타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프린트 어레이 요렇게 선언을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프린트 어레이라는 거는 함수야. 함수라는 거 어떻게 알죠? 괄호가 있으니까 함수예요. 함수인데 야, 얘는 t라는 거를 이제 제너릭으로 쓸 거야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t형 배열 a를 매개 변수로 가져 이런 뜻이에요. 자, t라고 써주면 t는 int나 더블이나 스트링이나 어떤 형식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t라고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쓴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하고 이렇게 쓴 거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t라고 표시를 해주면 이 뒤에 나오는 t는 어떠한 형태의 변수 데이터형도 다 올 수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네릭 메소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메소드 하나만 써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일반화 메소드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편합니다. 일반화 메소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24번째 프로젝트인데 얘는 이제 콘솔이니까 앞에 C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자, 이제 콘솔 앱을 선택을 하고 C024 제너릭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너릭. 자, 오랜만에 콘솔 프로그램 짜보죠. 자, 여기에서 콘솔 프로그램 여기 메인 메소드 안에서 배열 3개를 선언을 해 볼게요. 정수 배열 A라는 게 있어요. 얘는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1, 2, 3 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더블 배열 D라는 게 있는데 얘는 0.1 그 다음에 0.2
0.3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배열도 하나 만들게요. 스트링 배열 S라는 것은 문자열이 들어가니까 타이거 사자 아니 타이거 호랑이죠. 라이언 사자 그리고 얼룩말 지브라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갖는 배열 3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초기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죠. for int i는 0부터 i는 3까지 i++ 해가지고 console.writeLine 해서 ai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A도 이렇게 쓰고 B도 이렇게 쓰고 C도 이렇게 써야지 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이걸 함수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print array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print array인데 이 print array는 어떻게 생겼냐면 print array A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것은 정수의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rint A라는 메소드를 생성을 하면 얘는 정수 배열로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쓰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print B라는 걸 한번 해보면 print array 이 B라는 걸 쓰면 print array D를 쓰죠. D를 쓰면 얘가 D니까 여기에는 A 요 print array라는 함수는 정수 배열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너는 지금 실수 배열을 넣었어. 그러니까 에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요거를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똑같은 이름으로 얘를 더블로 써주는 거예요. 더블로 더블 A 이렇게 써주면 얘가 A가 정수 배열일 때는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요 똑같은 함수의 이름인데 D를 쓰면 얘는 더블 배열이니까 얘는 정수 배열은 여기로 오는 건데 얘는 더블 배열이니까 여기로 와야겠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이름은 똑같은데 요 파라메타가 달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그때그때 맞춰서 호출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얘기한 함수 중복이에요. 함수 중복을 쓰면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입이 여러 개가 되면 이 똑같은 이름을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너릭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정수 타입의 프린트 어레이를 만들고 얘는 더블 타입의 프린트 어레이를 사용을 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메소드 생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이 두 개의 에러 메시지가 동시에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처리할 수 있고 이것도 처리할 수 있고 정수 배열도 처리할 수 있고 더블 배열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똑같이 프린트 어레이에 스트링 이렇게 해서 S를 출력을 해도 똑같이 이 함수 안에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for each 사실은 이 배열의 개수가 3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3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 배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for each item in A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죠.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A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console.write
A를 아이템을 써주면 되죠. 아이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런데 이제 아이템을 자릿수를 맞춰서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포맷을 써줄 수 있죠. 0번째의 데이터를 8칸으로 써줘.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템을 쓰는데 8칸씩으로 쓴다. 아이템은 0번째 데이터죠. 처음 나온 거니까 0번째 데이터를 8칸으로 써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다 끝나면 console.writeLine을 한번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함수를 하나만 만들어도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럴 때 써주는 게 제너릭. 여기다 써줄게요. 제너릭 메소드다. 이게 이제 제네릭이라고 우리말로는 써요. 제너릭이 영어로는 제너릭에 가까운 발음인데 우리말로는 제네릭 이렇게 씁니다. 제네릭 메소드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1, 2, 3, 0.1, 0.2, 0.3, 타이거 라이언 지브라 이렇게 세 가지가 8칸씩으로 딱 맞춰서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제너릭 메소드는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너릭 메소드를 사용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에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컬렉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컬렉션. 여러분들 무슨 도쿄 컬렉션, 파리 컬렉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패션 브랜드들이 봄 가을로 이렇게 컬렉션 한다고 하잖아요. 컬렉션 모은다는 뜻이에요. 모은다. 그래서 여기서 모으는 대상은 뭐예요? 데이터죠. 데이터를 모아 놓는다. 데이터를 모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료 구조죠. 자, 그래서 C++도 그렇고 C샵도 그렇고 C++에서는 이 컬렉션을 STL이라고 해요. C샵에서는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컬렉션은 뭐냐면 데이터들의 모임, 배열 같은 것들이 다 컬렉션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배열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는 자료 구조들, 그게 다 컬렉션에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리스트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링크드 리스트 만들어서 사용했었죠. 자료 구조에서. 그게 리스트예요. 이게 다 제너릭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리스트는 정수의 리스트일 수도 있고 더블의 리스트일 수도 있고 스트링의 리스트일 수도 있으니까 리스트는 전부 제너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 T,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T. 링크드 리스트 T는 이름이 이제 리스트하고 링크드 리스트하고 헷갈리는데 얘는 그 더블 링크드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 이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QT, 스택 T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프로그램으로 Q와 스택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더라도 여기 컬렉션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자료구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포인터도 사용하고 그래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봐야 이 자료 구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구조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아래 단계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C샵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런 거를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것들을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리스트입니다. 아마 이 전체 중에서 리스트가 한 90% 정도는 이 리스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꺾기 가로 안에 t가 있으니까 리스트 인트, 리스트 더블, 리스트 스트링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너릭으로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그 값이 두 개인 것도 있어요. 이 딕셔너리라는 건 해시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키와 밸류 쌍으로 되어 있어요. sorted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키와 밸류 쌍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sorted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항상 정렬 상태를 유지하는 리스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리스트 T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찾아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정의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리스트 꺾기 인트 a는 new 리스트 꺾기 인트 가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데이터 타입이죠. 요만큼이. 그래서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객체 이름, 그 다음에 new 다음에 데이터 타입하고 가로. 그러면 이제 우리 클래스 하나 만드는 것처럼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객체 하나 만드는 방법 있죠. 그래서 우리 객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이거 항상 내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카는 new 카. 자, 이렇게 쓴다. 카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카라는 클래스의 객체 스몰 카를 만들고 싶으면 카는 유카 이렇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객체 생성하는 방법인데 리스트도 이 원칙에 따르고 있죠. 자, 리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컬렉션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멤버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서 A라는 그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A.add 추가하는 거죠. A.sort 정렬하는 거고, A.remove at 몇 번째 자리에 있는 걸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A.count는 가로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속성이에요. 얘는 메소드가 아니고 속성. 그러니까 이제 A라는 리스트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을 한다. 이 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리스트의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0개의 값을 랜덤하게 생성해서 리스트에 저장하고 출력해 봅시다. 이제 이런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한번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해가지고 콘솔로 C025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사용하는 방법. 자, 이게 챕터가 103 챕터죠. 자, 여기서 이제 콘솔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정수형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럼 리스트 리스트 int a는 new 리스트 int 가로 이렇게 써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a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랜덤하게 값을 10개라고 그랬으니까 랜덤 객체 랜덤 r은 new 랜덤, 얘도 마찬가지죠. 카는 new 카 하는 거하고 같은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0개의 값을 집어넣도록 하죠. 10개니까 for int i는 0서부터 i++ 이렇게 하면 10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a의 값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니까 add 이렇게 하면 되죠. add 뭐를 해줘? r.next 이렇게 하고 100까지만 넣죠. 그러면 이제 0에서 99까지의 값이 리스트에 10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values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a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를 메소드 생성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리스트 정수형 리스트 a를 출력하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아까랑 비슷하게 포이치 그러면 A 배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 i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콘솔.write 하고 아까처럼 써줄까요? 0번째 데이터를 쓰는데 이 0번째 데이터를 8칸으로 씁시다. 5칸으로 쓸게요. 5칸으로 쓰고 여기에다가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 써주면 줄을 바꿈을 하나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값을 다 넣어주고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소팅을 한번 해볼게요. a.sort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rint values a라고 한번 써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10개의 데이터가 정렬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렬한 다음에 프린트 밸류 했으니까 정렬한 상태로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야, 이거 리스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정렬하는 알고리즘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정렬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정렬이 아예 들어가 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remove at이라는 거 하나 썼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A에서 remove at 3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print values A 이렇게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지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워지고 나머지 9개만 출력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한번 출력을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카운트는 0 이렇게 쓰고요. 카운트는 a.count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a.count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출력을 해줘요. 카운트는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카운트하니까 10개가 다 카운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을 지웠잖아요. 정렬을 했군요. 정렬을 했어요. 여기도 아직까지 카운트는 10이고 그 다음에는 리무브의 셋이죠. 그러니까 0, 1, 2, 3 33이 지워진 거예요. 33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출력이 되고 카운트는 9개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컬렉션이라는 걸 쓸 수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컬렉션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전부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다.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쓰기만 하면 될 뿐 아니라 이게 정수의 리스트인지 뭐 스트링의 리스트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쓸 수 있게 제너릭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용자가 이거를 정수 값을 저장한 리스트로 쓸지 뭐 더블 값을 저장한 리스트로 쓸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연관 지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리스트 더블 리스트로 D라는 걸 하나 만들겠어요. 자, 이것도 만들었는데 얘도 똑같이 여기에서 값을 넣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 주는데 하나는 A에다 집어넣고 두 번째는 D에다가 하는데 r.next double이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next double. 그러면 next double은 이 r.next double은 0. 여기 설명이 나오죠. 0.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부동소수점 난수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정수 하나 만들어서 A에다 넣고 더블 하나 만들어서 D에다 넣는 거죠. 그렇게 하고 프린트 밸류 A도 했고 이번에는 프린트 밸류스 B도 한번 해볼게요. 자, B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에러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프린트 밸류스라는 거는 이거 프린트 밸류스라는 거는 아까 정수의 리스트를 출력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더블의 리스트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너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T라고 쓰고 얘는 T라고 바꿔준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프린트 배열 호출할 때 이 T를 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얘는 int를 가지고 호출을 하고 얘는 더블을 가지고 호출을 한다. 이렇게 써줍니다. 얘는 D죠. D.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가만 있어봐. 그러면 여기에 그렇죠. 여기 요거를 소트 하는 거 요것도 카피를 해야겠다. 그렇죠? 카피를 해서 얘도 D를 카피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밸류스 D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카피해서 D에 리무브에 타고 여기에다 D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얘가 더블 값이니까 그냥 여기 한 다음에 한 칸 띄워주는 걸로 하죠. 5칸으로는 값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카운트 여기 이제 더블 값도 10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나 지우고 나서 더블 값도 이게 다 소팅 되어 있는데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8칸으로 찍고 8칸으로 찍고 8칸으로 찍으면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8칸으로 해도 이게 값이 크니까 그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0을 일단 이렇게 그냥 실행하는 걸 여기까지만 보여주죠. 조금 보기가 어렵긴 하지만 10개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렬한 10개의 데이터가 또 나오고 세 번째 게 없어진 또 9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너릭을 사용할 수 있다. 얘를 안 써줘도 되네요. 그렇죠? 얘를 호출할 때는 얘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똑같이 실행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제너릭 함수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너릭 컬렉션의 대표인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알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예제는 조금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사용법, 리스트 T의 컬렉션, 그 다음에 일반화 메소드 이 두 가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